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요것이 TP코시, 이것은 히말라야 아침. 예, 강성범 TV에 꾸준히 도움을 주고 계시죠. 저 개인적으로도 히말라야 아침한테 꾸준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간에요, 이것이 덥시 좋다고 알려진 밀크시스를 주원료로 만든 것인데요, 간 아끼시는 분들이 이것을 드시면 좋겠지만은요, 저 개인적으로는 숙취 심하신 분들께 적극 권합니다. 우리가 보통 술 먹기 전이나 다음날 술 먹고 속 엄청 쓰릴 때 숙취 해소제 비싸게 주고 사 먹으면서 이건 먹으면 좀 괜찮나? 요 정도 생각을 하지요. 근데요, 히말라야 아침은요, 이건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광고할 때까지 이것이 없었죠. 예, 보내주신 걸 제가 다 까먹어 버려가지고 없어서 그냥 말로만 했었는데 새롭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시면서 이럽니다. 히말라야, 네가 먹지 마세요. 광고에 양보하세요. 예, 양보하겠습니다. 근데 안 먹으려고 했는데 엊그제 제가 집에서 저기 연태 고량주를 먹고 꽐라가 돼갖고 새벽에 속이 쓰려갖고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또 한 통을 뜯어갖고 먹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속이 쓰려도요, 요거 먹고 나면 한 20분 정도 후가 되면은 속이 진정이 됩니다. 이것이 한 박스에 2만 원이 넘게 팔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히말라야 아침 치셔갖고 파란몰 쪽으로 들어오시거나 저희 댓글창 맨 위에 링크 걸어놓은 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요, 반값도 안 되는 5박스에 5만 원, 박스가 5개.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블랙리스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직권남용으로 구속이 되어 물었죠. 이것도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이걸 국힘당과 언론이 또 팀워크를 발휘를 해서 빛나는 콤비 플레이를 해가지고 블랙리스트 이렇게 포장을 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장사는 잘 안 되고 있지요. 내용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요, 코웃음을 칠 내용이니까요. 물론 어르신들한테는 장사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요, 언제까지 순진한 어르신들 홀려갖고 허접한 물건 갖고 등쳐먹으려고들 그러십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도 블랙리스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예,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그럴 거라고, 그래야만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놔둬야죠.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하니까요. 국힘당과 수구 언론들이 블랙리스트 이렇게 몰고 있는 김은경 전 장관의 직권남용, 이 사건은요, 김은경 전 행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임원들 15명한테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어? 라고 한 겁니다. 냉철하게 보면 옳은 일은 아니죠.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임기가 보장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맞죠. 근데요, 이걸로 구속까지 시키면서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나 억울하다 이거지요. 왜?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그냥 껌 씹듯이 했던 일들을 갖다가 대놓고 해도 언론과 사법부가 그런갑다 했던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열이 받는 것이죠. 여기서 또 나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저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말이죠. 물론요,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말 잘 안 들으면은 뒷조사하고 사찰하고 가족들 주변까지 다 털어갖고 만신창이 만들어서 쫓아내 불었죠. 그러나 김은경 전 장관이 했던 가장 심한 일은요,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요 정도 본 겁니다. 근데도 구속을 시켜버렸죠. 집행유예도 아니고 그냥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누가요? 임정엽 판사가요. 정경심 교수를 갖다가 표창장 가지고 징역 4년을 때려갖고 구속을 시킨 임정엽, 김성희, 권성수 이 3명이 말입니다. 셋이 돌아다니면서 판사봉이 무슨 도깨비 방망인 줄 알고 정권 바뀌어라 뚝딱 하고 댕기는 양반들이 그렇게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런 3사람한테 걸렸으니 구속까지 된 것이지요. 예끼요, 국영수밖에 모르는 양반들아. 그러고 보니까 참 저는요, 죄 지으면 큰일 나겠어요. 임정엽 판사를 이렇게 씹어대 버렸으니 아마 저는 저기 임정엽 판사한테 걸려버리면은 그 신호 위반을 했다고 아마 징역 40년 때릴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기요, 아예 어디 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구독, 이 판결이 왜 어이없고 황당하느냐 하면은요,
직권남용, 이것은 이름만 남아있는 법이라고 봐도 됩니다.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최순실의 국정농단, 양승태 사법농단에서 직권남용으로 무지하게 기소를 했었죠. 근데 다 무죄, 혐의 없음,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이렇게 판결이 나버렸죠. 국정농단, 사법농단에서도 구속은 물론이고 유죄도 안 나오는 직권남용 가지고요, 탄핵된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 사직 권유를 했다고 구속을 시켜버려요. 아니다, 그만하자. 너무 들이댔다간 진짜로 구속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무시무시한 임정혁과 친구들도 판결에서요, 블랙리스트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니니까요. 근데요, 국힘당과 언론이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블랙리스트로 포장을 해갖고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블랙리스트로 바로 둔갑을 시켜버렸어요. 아시죠? 요즘 우리나라는요, 사법부보다 수구 언론들의 판결이 더 무섭다고, 그들이 판결을 내리고 그들이 벌을 주고 있다. 정말 어이없는 세상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했었습니다. 수구 언론들이 고민 끝에 작전을 세운 것은 블랙리스트예요. 다 제목에 블랙리스트 달아갖고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아니래, 요걸로 또 뿌려버리죠. 사람들 내리에는 블랙리스트, 이것만 머리에 남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가래 끌어불죠. 이명박근혜 정권 때 블랙리스트, 그거요,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사람 잡는 것이었어요. 정권 마음에 안 드는 연예인들, 예술인들 그냥 콕 집어가지고요, 생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잡들이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했어요.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요, 직접 방송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놈 계속 쓰면은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도 이런 짓거리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연예인은요, 대통령 나오는 행사 오라는데 안 갔다고요, 다음 달에 바로 그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이런 짓거리까지 한 것이 블랙리스트예요. 근데 탄핵된 전 정권의 은혜를 받고 임명돼서 나랏돈 받고 있는 분들을, 국민이 새로 뽑은 정권이라는데 도움 줄 생각이 없는 사람들한테 정권 바뀌었는데 이제 나랏돈 그만 받으시죠, 요거 했다고 요걸 블랙리스트로 만들어버려요? 만들 수 있죠. 왜? 대한민국의 언론들이니까요. 올해까지 꼴등하면 5년 연속 세계 꼴등을 하게 되는 대한민국 언론이니까요. 근데 국힘당이 블랙리스트라고 난리를 치는 건 도무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뭔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주들이 진짜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욕을 먹어놓고 이런 걸 갖고 블랙리스트라고 우려먹어요? 이런 걸로 블랙리스트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글자만 까만색이면 블랙리스트인 줄 아는 모양인데요, 이것은요, 국힘당이 자기 반성이 전혀 없다는 반증이 되겠지요. 자기들이 했던 일들이 얼마나 무섭고 파렴치한 짓거리였는지 까먹었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권력 잡으면 무심코 밟아 죽여도 되는 것들이다, 이런 생각들이 아직도 있는 것이죠. 미안했다라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요, 이런 얘기 못하죠. 블랙리스트란 말을 아무데나 저렇게 갖다 붙이지 못할 거예요. 이게요, 마치 일본이요, 다른 나라 성매매 합법화하는 거 보고 저것도 위안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거 보면은요, 국힘당이 다시 정권 잡으면요, 아마 연예계, 예술계는 초토화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인들 정권이 시키는 거 안 해주면요, 보복 들어갈 거예요. 그 독재 유전자가요, 어디 안 가거든요. 그들에게 국위선양, 국격? 예, 뭐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자기들 말 잘 듣는 것이겠죠. 이번에 대통령 좋아하시는 그런 영화 하나 만들어봐. 그러고 너들 와갖고 노래 좀 불러. 옆에 서갖고 박수들 좀 쳐. 웃어? 안 웃어? 뭐야, 안 와? 싫어? 야, 쟤들 그 사무실 조사 한번 해봐라. 가족들도 좀 털어보고 방송국에 전화 쫙 돌려. 이럴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약간 오버한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만요, 너무나 당연히 예전에 그렇게 해왔던 세력입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근데 또 그럴 것 같기 때문에 저들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집권하는 기간만큼요, 또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뒤로 후퇴를 할 거예요. 솔직히요, 저희 강성범 TV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도요,
진보 정권일 때 경제적으로 손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을 지지하시는 건요, 뭘 해도 저것들보다는 낫다라는 신념들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고 아직도 악플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것들아. 아직도 와갖고 여기서 놀고 자빠졌어. 그냥 딴 데 가서 놀아 이것들아. 왜 여기 와갖고 여기 어디라고 와갖고 아무 말이나 씨알도 안 맥히는 소리 하고 자빠졌어 아주 그냥. 야 뒤진다 아주 자꾸 그러면. 어이? 그럼 그 나경원 씨 가서 응원해. 나경원 씨 그 엄마 마음으로 정치하시는 분. 그러고 본게 이번 또 블랙리스트라면서 나경원 씨가 또 어김없이 한마디를 하셨대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얼마나 더 뻔뻔해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 뭐든지 아니라고 발뺌하면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잘못을 단 하나도 뉘우치지 않는 안면몰수를 하고 있다. 자기소개하시는 거예요. 어우야, 이런 자세 좋네요. 자, 그러면 응원하는 의미에서 제가 나경원 씨께 도움될 만한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구독, 신정 센다고 얘기하고 다니셨다면서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신정은요, 일본 사람들이 쇠는 거예요. 알아요. 왜 신정을 쇠신인지. 근데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자제하세요. 잉? 마치겠습니다.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